1번 보시면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감모는 수량 부족입니다. 일단 거기 보시면 우리 매출 원가 어떻게 구하죠? 기초상품 플러스 순매 200 마이너스 기말상품 마이너스 타겟형 대책.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 다음에 우리 매출 총이익 어떻게 구해요? 순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 그래서 거기 보시면 매출액이 80이고요. 요거 잘 구하셔야 돼요. 매출 총이익은 80만원 곱하기 몇 프로요? 25%. 그래서 80만원 곱하기 어디 갔어 계산기? 25%니까 20만원 나와요. 이익이. 이익이 얼마 나온다고요? 20. 그 다음에 20은 그럼 여기에서 얼마 빼면 되죠? 60만원 빼면 되겠죠. 그래서 원가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60. 그 다음에 기초가 10만원. 그 다음에 매입이 65. 그 다음에 기말이 얼마요? 13. 그러면 10만원에서 65에서 13 빼면은 62만원인데 여기는 얼마죠? 60만원이죠? 그러면 둘이서 얼마 차이 나요? 2만원 차이 나요. 그래서 이게 감모 손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항상 요거 공식 두 개로 풀 확률이 좀 높아요. 그래서 공식 같은 거 잘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요 20만원은 요렇게 구하는 겁니다. 80만원에 거기 몇 프로라고 되어 있어요? 25%. 그래서 20만원 된 거예요. 그래서 저기 기초 기말 나오면 거의 원가고 거기 이익 나왔잖아요. 그래서 공식 같은 거 잘 숙지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2번 보시면 부채 정답 1번이에요. 우리 부채는 크게 유동하고 비유동으로 나누는데 나누는 기준은 몇 년 기준이요? 1년 기준.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 2번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입 채무와 미지급 비용 등이 보고기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제되지 않으면 1년 이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유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 미지급금은 일반적인 상거래 외예요. 그래서 미지급금은 일반적 상거래 외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4번 부채 채무액이 현재 시점에서 반드시에다 밑줄 치세요. 반드시는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 대표적으로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있잖아요. 요거는 확정이에요. 현재는 미확정이에요. 미확정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확정이 돼야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세요. 그 다음에 3번 유동부채에다가 밑줄 치세요. 이거는 컨트롤 F로 푸셔도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F로 푸셔도 지장은 없으세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첫 번째 단기차입금,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 그 다음에 성급 비용, 얘네만 유동부채예요. 그래서 1억에 500에 2천. 그래서 얼마 나오세요? 다 합치면은 1억 2천 500 1억 잠시만요. 단기차입금 미지급 비용 죄송합니다. 성급 비용 아니에요. 그래서 성급 비용은 아니세요. 그래서 얘네는 유동부채고, 그 다음에 거기 장기 차입금하고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비유동부채예요. 그리고 이런 거 나오면 컨트롤 F로 찾으세요. 큰일 날 뻔했네. 성급 비용은 성급은 당좌자산입니다. 그래서 얘는 자산이에요. 부채가 아니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4번 교환에다가 밑줄 치세요. 우리 교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공종자산 간의 교환은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 그 다음에 이종자산 간의 교환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 그래서 1번 이종자산과 교환은 공정가치 맞고요. 그 다음에 이종자산의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교환으로 취득한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3번 자산의 교환에 현금 수수액이 있을 때는 당연히 현금 주고받은 것도 반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현금으로 줬다는 얘기는 차액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내가 교환을 했는데 내가 준 게 부족해. 그러면 현금으로 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세요. 그래서 유형자산의 공정가치는 감정평가 가격이 아니고요, 시장 가격이에요. 요 시장 가격이 공정가액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5번 재무제표 기본과정. 요거 가끔씩 나오는데요. 기본과정은 기업 실체, 계속 기업, 그 다음에 기간별 보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발생주의는 그냥 저쪽입니다. 발생주의는 기본 과정이 아니고 여기에요. 손익계산서. 그래서 우리 손익계산서는 그 수익이나 비용은 발생주의에 입각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6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평균법. 그래서 무슨 법이요? 평균법. 그래서 1번 보시면 공손품이란 폐기 처분 또는 매각 처분 이외에는 용도가 없는 불합격품을 말한다. 그리고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저기 착수량, 완선수량 요거 나오면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공품 수량. 기초 제공품, 단기 착수량, 완성품 수량, 기말 제공품, 공손품 수량. 그래서 기초가 2,000, 완성이 9,000, 기말이 500, 착수가 8,000. 차변과 대변 같아야 되죠? 그러면 여기는 500. 그래서 거기 보시면 공손품은 불합격품 맞아요. 그래서 공손품은 불합격품 맞습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3%. 그러면 우리 요건 계산할 수 있으셔야 돼요. 9,000개에 3%면 270개예요. 그러면 500에서 270 빼면은 230. 그래서 요 270이 정상. 그 다음에 230이 비정상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5%로 하면은 9,000개에 5%니까 450개 나오잖아요. 요게 정상. 그 다음에 500에서 450 빼니까 50개 나오죠. 요게 비정상.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7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저기 원재료. 그래서 결론은 이것도 T자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또 보시면은요. 그래서 보시면 7번. 우리 재료비 구하는 공식 어떻게 돼요? 기초 원재료 더하기 단기 원재료 매입액 빼기 기말 원재료였었죠. 그래서 이거 잘 받으시고,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기초 원재료가 50, 그 다음에 단기가 120, 기말이 5 해서 50 어디였어? 165만원. 그 다음에 T자
제공품, 기초 제공품, 재료비, 노무비, 정비, 간접비, 제조원가, 기말 제공품. 기초가 어디 갔냐? 40. 그 다음에 재료가 165. 그 다음에 노무비가 어디로 갔느냐? 150. 그 다음에 간접비가 200.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이 50. 그 다음에 우리 차변과 대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죠? 그래서 40에 165에 150에 200에서 50을 빼시면 505만원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T자 문제는 꼭 남은 기간 동안에 공식 잘 외우셔서 이거 할 줄 알아야 돼요. 원래 잘 나와요, T자. 다음에 8번. 원가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기초 원가 또는 기본 원가는 재료비하고 노무비죠. 그래서 1번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기회비용은 과거의 의사결정으로 이미 발생한 거. 이건 매몰 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매몰 원가가 이미 발생한 원가, 옛날 거, 관련 없는 거. 그 다음에 기회비용은 두 가지 이상 선택 방법이 있을 때 선택 후 나머지 중에서 효익이 가장 큰 것.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3번. 회피 불능. 불능이라는 게 불자가 아니 불자잖아요. 그래서 피할 수 없는 거. 그 다음에 변동비. 우리 총변동비는 증가였죠. 그 다음에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 그래서 원가에게는 이해를 잘했냐 보다는 누가 잘 외웠냐 싸움입니다. 문제 자체가 원래 그래요. 그 다음에 9번. 제조원가 명세서. 정답은 2번입니다. 왜냐면 제가 적어드릴 때 이렇게 적어드리잖아요. 제공품은 제조원가 명세서, 그 다음에 제품은 손익계산서. 요거 맞추려고 제가 T자 적을 때 종종 옆에다가 요런 문구를 적어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그 제조원가 명세서 탭을 눌러서 확인하면 상관없나요? 상관없어요.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찾으실 거면 찾으셔도 돼요. 네. 그래서 저희는 프로그램이랑 같이 쓰는 거니까 기억 안 나. 그러면 어디에 있는지 아시면 찾아봐도 지장 없어요. 왜냐면 그거 갖고 뭐라고 안 하거든요. 네. 인터넷 들어가는 건 뭐라 하지만 우리 프로그램 쓰는 거는 그냥 냅두니까 프로그램 어디에 있는지 잘 아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10번. 우리 보조부문 배부 방법의 세 가지 있죠. 직접, 그 다음에 단계, 그 다음에 상호. 그래서 직접은 용역수 수 관계가 중요하지 않아. 그 다음에 배부 순서 나오면은 단계였었죠. 그래서 순서 나왔으니까 4번. 그 다음에 직접 배부와 상호 배부의 절충 단계. 그 다음에 상호는 가장 정확, 계산은 복잡.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11번. 사업장.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은 1번하고 4번 잘 봐주세요. 정답은 아니에요. 맞는 거예요.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맞아요.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업은 사업장의, 그러니까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제조업은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건설업은요,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예요. 왜 그러냐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건설업들 보면 대부분 본사는 서울에 있어요. 근데 일은 서울에서도 하고 경기도에서도 하고 인천에서도 하고 강원도에서도 하고 전국에서 다 짓잖아요. 그럼 이거는 세금 걷기가 어디로 정할 거냐, 이게 되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 그냥 국가에서는 그 회사 있는 데에다 내라, 법인이 있는 데에다 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부자인 거예요. 왜냐면 대부분 돈덩어리 되는 회사들은 다 어디에 있어요? 서울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이
이것저것 혜택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일반과세자고 간이과세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세요. 왜 2번이냐면 우리 간이과세자 외울 때 이렇게 외웠잖아요. 개인만 가능하고 직전년도 공급 대가가 8천만원 미만. 그 다음에 공급 대가가 4,800만원이 안 되면 영수증 발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공급 대가가 4,800만원이 안 되면 납부도 면제다. 근데 왜 정답이 2번이냐면요.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관련된 가산세도 뭐 하셔야 돼요?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옛날에는 2번이 맞아요. 왜냐면 옛날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했거든요. 아예 간이과세자는. 근데 지금은 4,800만원 넘으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1번. 그 다음에 3번 3번 보시면 일반과세자는 법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의제 매입세액 받을 수 있는데 간이과세자는 안 해줘요. 왜냐면 특별한 세금도 적게 내게 되어 있는데 의제 매입세액까지 해줘버리면 세금 낼 게 더 적어지잖아요.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는 환급도 안 해줘요. 그래서 혜택이 많지 않아요. 그 대신 이제 간이과세자는 워낙 적게 버니까 너무 적게 버시는 분들은 세금도 내지 마라 이런 혜택을 주긴 하는데 뭐 환급이나 이런 것들은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1번 같은 경우에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게 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거 되게 말이 애매해요. 근데 이렇게 나오면 틀린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는 할 수도 있다는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13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공급 시기. 그 다음에 1번 위에나 밑에 빈 공간에다가 요것 좀 적어 주세요. 뭐 적으시냐면은 장기할부 판매, 그 다음에 중간지급 조건부, 완성도 기준지급. 얘네가 한 세트예요. 그래서 요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안 돼.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세 가지 다 한 번에 안 주고 나눠서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부분 기간이 1년 넘어요. 그래서 길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돈 받을 때마다 세금 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우리 일반 판매라 그래서 세 가지 있다 그랬어요. 현금, 외상, 할부는 인도 기준이에요.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완성도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대요. 그래서 1번하고 같이 묶어서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장기 할부 판매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에어컨을 샀어요. 에어컨을 샀는데 360만 원이야. 36개월 할부로 샀어.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근데 이거를 한 번에 다 내라고 하면은 부담되잖아요. 왜냐면 돈을 아직 못 받았으니까. 그래도 돈 받을 때마다. 그래서 1월 달부터 3월까지 30만 원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30만 원에 대해서만 뭐 내라? 세금을 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장기 할부를 한다는 이유가 뭐죠? 금액이 뭐 하니까? 크니까. 그래서 거기 장기 할부 판매, 중간 지급 조건부, 완성도 기준 지급의 특징은 다 비싼 거예요. 그리고 비싼 걸 우리가 한 번에 돈 주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건물을 지으려고 그랬는데 10억짜리 건물이야. 처음에 10억을 줬어. 그러면요 잠 못 자요. 왜냐면 건물 짓다 도망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한 번에 안 주고 어떻게 주죠? 나누어서 줘요. 왜냐면 금액이 큰 거는 내가 한 번에 주기에도 부담되고, 그다음에 한 번에 줬을 때에 이 사람이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막말로. 그래서 나누어서 주도록 되어 있으세요. 건축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거요? 그럴 때에도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연구 기간이 1년보다 길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쪽에도 적용이 될 수는 있죠. 왜냐하면 한 번에 목돈 주면은 솔직히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나누어서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14번에 기타 소득에다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기타 소득 위에다가 이렇게 써주세요. 일시적 우발적.
그래서 기타 소득은 대부분 길게 받는 게 아니고 짧게 받고 땡이에요. 네, 그래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거, 그걸 기타 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종교 관련은 기타 소득 쪽으로 가도록 되어 있어요. 네, 왜냐면 이게 종교 관련 쪽을 사업 소득으로도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애매한 것들은 기타 소득으로 보냈는데 종교 관련도 기타 소득입니다. 그리고 아직 100% 확정되진 않는데 비트코인도 기타 소득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코인으로 돈 버는 것도 계속 꾸준히 돈 버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것들은 대부분 기타 소득. 정답은 2번이에요.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 소득입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무슨 소득이에요? 연금 소득. 근데 연금 외로 받으면 요건 또 기타 소득으로 인정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계약의 위약이나 이런 것들은 자주 발생해요? 자주 발생 안 해요? 자주 발생 안 하죠. 우리가 계약할 때 대부분 계약을 이행하지 계약을 뭐 위반하거나 그런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기타 소득이 되는 거고 4번에 거기 끝에 권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이거 외우기에는 너무 종류가 많거든요. 그래서 끝에가 권으로 끝나면 기타 소득이라고 그냥 외워버리세요. 이거 종류별로 외우려면은 넘어갈 게 많으니까 그냥 권으로 끝나면 요건 기타 소득이야. 이렇게 보시면 얼추 10개 중에 9개 이상은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리고 요것도 좀 같이 기억하세요. 우리 종합소득의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그래서 어려운 거 맞출 생각 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거 안 틀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어려운 거 맞추려면은 솔직히 공부를 엄청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 위주로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솔직히 요거는 죄송한데 내용에 있긴 있는데 되게 양이 많아요. 그래서 요 소득세 쪽은 문제하고 답 위주로 봐주세요. 그래서 사업소득의 총수익 금액입니다. 거기 총수익 금액 위에나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회계에서는 총수익 금액을 수익이라 그래요. 돈 버는 거. 그래서 우리가 수입이라는 게 돈 버는 거잖아요. 돈 버는 것과 관련된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 보시면 소득세 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 중 다른 세액에 충당한 거는 당연히 수익이 아닙니다. 왜냐면 내가 돌려받았어. 근데 돌려받은 거 갖고 세금을 냈어. 그러면 이건 수익이 아니잖아요. 그냥 세금 내고 끝난 거지. 그래서 1번은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관세환급금 등 필요경비가 비용이에요. 그러면 비용 처리했다가 다시 받은 건 수익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번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장려금 이런 것들도 세금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세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보험 차익. 보험 차익은 말 그대로 보험으로 돈 번 거예요. 보험 수익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저기 뭐냐 저기 뭐지 건물이 있었어요. 근데 건물이 3억짜리가 있었는데 불났어. 그래서 보험금으로 5억 받았어. 이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보험 차익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2억. 그리고 그 2억만큼에 대해서는 수익으로 잡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인데 요거는 그냥 답 위주로 봐두세요. 요런 파트는. 안 그러면은 막 A4용 한 10개씩 막 외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목표는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어떻게 잡으셔야 되냐면 재무회계에서 3개 이상. 그 다음에 원가회계는 5개 다 맞춘다라는 생각으로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부가세하고 소득세 5개 중에서 2개 이상 해서 몇 개가 목표예요? 10개. 근데 왜 그러냐면 부가세하고 소득세는 난이도가 오락가락해요. 쉬울 때는 대빵 쉬운데 또 어려울 때는 또 이게 무슨 얘기야 라고 할 정도로 좀 복잡하게 될 때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 목표는 이렇게 잡고 준비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실무시험 문제 1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저기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미지급 세금.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세금과 공과.
참고로 내용 다 좋습니다. 이거보다 더 자세히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4월 29일 날 차변에 안 준 세금이 250. 그 다음에 가산세는 세금과 공과입니다. 그래서 세금과 공과 얼마 있었대요? 2,500원. 그 다음에 통장에서 돈 나갔죠. 그리고 실무에서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실무에서는 모르면 인터넷에다 물어봐도 되고 직장 상사한테 물어봐도 되고 한데 시험 때에는 물어볼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부하시라고 하는 거지. 그 다음부터는 좀 유두리 있게 하실 수 있어요. 회사 가시면. 그 다음에 5월 23일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두 번째 줄 끝쪽에 자기주식 처분 손실. 그리고 앞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기주식은 자본이에요. 자본 조정. 그 다음에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자본이여금이고 자기주식 처분 손실은 자본 조정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자본은 무슨 처리요? 상계 처리. 그래서 자본 나오면은 꼭 상계 처리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꼭 참고하시고 5월 23일 날 팔고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자기 주식 얼마짜리인지 봤더니 800짜리였어요. 그러면 200만 원 이익 났는데 기존에 손해본 게 130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주식 처분 손실 130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상계 처리예요. 원래는 200만 원 이익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기존에 손해 본 게 얼마 있었다? 130 있었다. 그래서 이익은 얼마다? 70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걸 무슨 처리라 그런다고요? 상계 처리. 상자가 서로 상자입니다. 그래서 서로 계산한다. 이렇게 봐주셔야 되세요. 그 다음에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3번에 보시면 5년 후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돼요. 이거는 맞추라고 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돈 빌렸습니다. 차변에 보통 예금 1억. 그 다음에 길게 빌렸죠. 장기 차익금. 무슨 은행이요? 하나. 그 다음에 11월 25일은 또 나왔어요. 이놈의 외화. 외화 진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외환 차익, 외환 차선, 외화 환산 이익, 외화 환산 손실, 실제 결산.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은요. 일단은 이렇게 계산하셔야 돼요. 7월 1일 날 2만 달러 곱하기 1200원. 그래서 2400. 그 다음에 11월 25일 날 2만 달러 곱하기 이게 또 1300원. 그래서 2600. 그래서 통장으로 2600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원래 받을 거는 2400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익 났죠? 외환 차익 200.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12월 29일 거래처하고 밥 먹었죠? 접대비. 그 다음에 카드로 먹었으니까 미지 급금. 무슨 카드요? 신한카드. 이 정도 분계면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나오면. 제가 알기로 배기회가 합격률이 낮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분계 자체가 아주 어렵게 낸 편은 아닌지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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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고로 제가 안 적은 데다 적는 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외상 매출금에 A, B, C 들어갔으면 다른 데 들어간 건 상관없어요. 근데 네. 네. 근데 이거는 틀려요. 외상 매출금에 A, B, C가 안 되어 있는 건 틀려요. 그래서 시험장 가셔서 헷갈리시는 분들은
헷갈리는 건 거래처 다 쓰세요. 괜찮아요. 예, 요거는 다 테스트 해본 거기 때문에 감점 안 돼요. 없는 거에다 넣는 건 감점 안 되는데 해야 되는데 안 하면 틀리거든요. 그래서 시험장 가셔서 요건 거래처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헷갈려. 어차피 시험장 가면 많이 안 헷갈려요. 헷갈려봤자 두세 개거든요. 그럼 그런 거에는 그냥 거래처를 쓰세요. 그리고 실무 가시면 거의 다 거래처 다 써요. 예, 근데 왜 그러냐면 실무에서는 이거 관리하려면 거래처가 들어가 있어야 관리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연습할 것도 통장에다가 거래처 넣는 것도 나와요. 그래서 헷갈리시면은 그냥 거래처 쓰십시오.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문제 2번 7월 30일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요거는 저번에 한번 하긴 했는데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 어디 갔냐? 두 번째 줄에 예정신고시 누락,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끝쪽에 확정신고시 반영.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일단 매입의 과세, 그 다음에 거래처는 남해식당 부, 요건 입력도 보여드릴 거예요. 800번대 복리후생비 140, 그 다음에 세금 14, 그 다음에 돈은 뭘로 드렸냐면 안 줬죠? 미지 급금이라고 거기 적혀 있어요. 지문에 보시면. 그래서 미지급금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몇 월 며칠로 오세요. 메인 매출 전표 7월 30. 그 다음에 매입 과세의 품목은 야근식대 140에 14만원, 남해식당, 전자는부, 붕괴는 혼합착고, 복리후생비, 대변의 미지급금. 그 다음에 여기 위에서 하는 거라 그랬어요. 이 밑에서 하시면 안 돼요. 여기 위에 누르고 간편집계 가서 예정 누락분 하시고 2022년 2기 확정이니까 몇 월부터예요? 10월부터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7월이래네. 4월 아니면 10월이에요. 1기 예정 때 1기 때는 4월 넣으시면 되고 2기 때는 10월을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 부분 참고 좀 해주세요.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 확인 꼭 누르시고 여기 누락 꼭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8월 5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계산서 나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면세입니다. 그래서 매입의 면세, 그 다음에 진성역, 차변에 토지 2억, 보통예금 2억 끝. 그리고 이거 오해하셔갖고 불공 잡는 분들 계시는데요. 불공이 되려면 꼭 세금 계산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계산서 나오면은 무조건 면세입니다. 그 다음에 9월 1일 현금 영수증이래요. 그러면은 매입의 현과 전자상회, 차변의 비품 360, 그 다음에 세금 36만원, 그 다음에 현찰로 줬죠? 396만원. 그 다음에 9월 25일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차량. 지나가듯이 몇 번 설명드렸었는데요.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차량이 비영업용 소형 승용 차량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1000cc 초과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 이렇게 나오면은 1000cc 넘는구나, 이렇게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보시면 어디 갔냐? 9월 25일 매입의 불공 로운 캐피탈. 그다음에 전자는 역. 차변에 렌트료는 임차료 처리하래요.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불공은 합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77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 미지급금 77만원 끝. 그리고 여기 로운 캐피탈 안 쓰셔도 돼요. 왜냐면 여기에다 로운 쓰면은 여기 자동으로 다 로운이라고 연결이 됩니다. 거기 밑에 분계 보시면.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는 다 연결이 되니까 그거 꼭 안 하셔도 지장 없으세요. 네? 네, 있죠. 이게 구매할 때랑 판매할 때랑 임차할 때랑 세 가지 다 가능하다고. 아니요, 판매할 땐 아니에요. 판매할 땐 과세고, 네. 살 때랑 그 다음에 빌릴 때랑 기름 넣을 때랑 차 고칠 때랑 다 불공이에요. 네. 그렇죠. 유지비든 뭐든 1000cc 넘는 건 다 불공이에요. 다 안 돼요. 빌리는 것도 안 되고 고치는 것도 안 되고 기름 넣는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예전에 저 세무사 사무실 다닐 때 거래처 여직원분이 이제 맨날 불공으로 나가니까 자기가 우리한테 대놓고 그러는 거예요. 다음번 부가세 신고할 때는 꼭 자기가 과세로 만들어 갖고 오겠대요. 그렇게 하시라고. 근데 다음번에 갖고 왔을 때도 또 불공 처리됐어요. 왜냐면 그 주유소는 정확하게 적어주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은 무연 휘발유. 무연 휘발유는 대부분 다 1000cc 넘는 차에 들어가요. 1000cc보다 작은 건 경유 들어가잖아요, 대부분. 아니면 영업용 차량들도 대부분 경유예요. 그래서 무연 휘발유로 써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쁘게 뭐라 그랬어요? 불공. 네. 그래서 이게 자동차에 대해서도 조금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휘발유 안 돼요, 일반적으로. 왜냐면 휘발유는 대부분 1000cc 넘는 자동차에 많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9월 30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반품 두 번째 줄에. 그리고 수정 요거 나오면 마이너스 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분계하시고. 그래서 매출 과세의 중앙역. 대변에 제품 매출 마이너스 500. 왜냐면 두 대잖아요. 그 다음에 세금은 마이너스 50. 그 다음에 차변에 외상 매출금 마이너스 550. 끝. 그 다음에 문제 3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그리고 앞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우리 의제 매입세 그러면 살 때는 면세에 원재료고요. 가공을 해서 팔 때는 뭐가 되는 거라고요? 과세. 그 다음에 원칙은 102분의 2. 근데 거기 중소기업이라고 써있죠? 그 다음에 중소제조기업. 그 다음에 개인은 104분의 4. 그 다음에 음식점 중에 법인은 106분의 6. 개인은 108분의 8. 개인 중에서 2억 원 못 파시는 분들은 109분의 9. 그 다음에 농어민은 제조업만 가능. 그 다음에 업자하고 거래할 경우에는 꼭 증빙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계산서나 신용카드. 그래서 거기에서 식품 포장재 넣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식품 포장재가 원재료는 아니잖아요. 소시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포장만 하는 용도지. 그래서 원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식품 포장재는 등록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여기로 들어오세요. 부가가치에서 의제. 그래서 의제 보시면 거기 지문의 1기 확정입니다. 그래서 4월에서 6월. 그 다음에 F2 고기 유통. 그 다음에 2022년 4월 30일 계산서. 그 다음에 돼지고기 1600, 2800만원에 104분의 4.
그 다음에 창자유통 2022년 6월 30일 계산서 돼지 창자 1000kg에 300만원에 104분의 4. 아, 제가 잘못 봤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중소기업이 아니네요. 첫 번째 줄만 봐버려서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102분의 2예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확정분이라고 있습니다. 무슨 분이라고 있으세요? 확정분. 거기 얼마라고 쓰여 있죠? 1억 2천. 끝. 그래서 꼭 지문 잘 읽어야 돼요. 중소기업까지만 보고 아니한다를 안 봤네요. 그래서 꼭 지문 잘 보시고. 이 정도면은 나쁜 시험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중소기업이라고 나왔을 때는 몇 분의 몇이요? 104분의 4. 그리고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간혹가다 음식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음식점 나오면 꼭 2분 나와요. 음식점 나오면 농어민 넣으시면 안 돼요. 음식점은 누구만 된다고요? 그 농어민 분들은 제조업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장 갔는데 의제 매입세액이 음식점으로 나왔어. 그러면은 농어민 분들은 등록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제2기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외에 과세표준 명세 등 기타 부속 서류는 작성을 생략하고 홈택스에서 기한 내에 저기에다가 밑줄 쳐주세요. 무슨 신고하셨대요? 직접 전자신고. 그래서 무슨 신고요? 전자신고. 그래서 전자신고 나오면 전자신고 세액공제 얼마요? 10,000원. 그래서 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매출 자료 먼저 볼게요. 매출의 과세, 매출의 카과인데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분. 전자세금 계산서는 빼야 돼요. 그래서 매출 카과는 3,520 넣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3,200에 300 얼마예요? 20. 요렇게 넣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것도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 세금 계산서랑 신용카드랑 같이 나오면 무조건 세금 계산서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중으로 나올 때에는 무조건 세금 계산서가 이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외상매출금 중 165만원은 대손이 확정됐대요. 그러면 대손 확정됐으니까 마이너스 15만원. 대손에다가는 세금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150에 15인데 대손은 그 세액만 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5. 그 다음에 예정신고 시 누락된 거 매출의 과세의 종이에다가도 밑줄 치세요. 아주 그냥 여러가지 섞어놨어요. 그래서 예정신고 누락은 요거고요. 매출 과세. 그 다음에 가산세 계산할 겁니다. 가산세가 총 3개예요. 몇 가지라고요? 3가지. 그래서 첫 번째로 세금계산서 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 그래서 얼마 잘못됐냐면 300만원 잘못됐죠? 그 다음에 곱하기 3 나누기 1000 그러면은 9,000원인 것 같은데 9,000원. 잠시만요. 지연제출이 아니구나. 저기에다가 밑줄 쳐주세요. 죄송합니다. 종이세금 계산서 발급분.
요 지연 제출이 아니고 전자세금 계산서 미발행 관련된 가산세예요. 그래서 요거는 저기 어디 갔냐? 지금 잘못 발행한 게 300이죠? 여기에 1%예요. 그래서 3만 원. 요거는 별도로 좀 외워주세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 잠깐 눌러 보시겠어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신고서 들어오시고 10월에서 12월.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거는 무시하고 10월에서 12월 맞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62번 아니면 64번에다가. 그래서 요거는 62번에다가 넣으세요. 그래서 요거는 좀 별도로 외워 놓으세요. 우리 그 전자세금 계산서는요, 법인하고 개인 중에서 직전년도 공급 가액이 2억 원 이상이신 분들은 전자세금 계산서로 발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해당이 돼요. 법인에. 그래서 법인은 전자세금 계산서로 발행해야 되는데 전자세금 계산서로 발행 안 했죠? 요거 1% 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안 해도 돼요. 뭐는 안 해도 되냐면 우리 그 세금계산서 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 요거는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이 두 개 중에 큰 걸로 세금 내라고 되어 있어요. 두 가지가 겹치잖아요. 종이로 발행했으니까 누락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가지가 겹칠 때에는 요걸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문제는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세는 좀 어렵게 나온 편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치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300만 치면 3만 원은 자동으로 뜹니다. 그래서 종이 세금계산서로 발행했을 때만이에요. 받는 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발행했다라고 나오면은 62번에다가 넣어버리세요. 그래서 요거는 별도로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두 가지 더 해야 됩니다. 신고불성실하고 납부지연. 그래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이렇게 되죠. 30만원 곱하기 10% 곱하기 25%에서 7,500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납부지연은 30만원 곱하기 미납일수가 아까 며칠이었어요? 92일 곱하기 2.2 나누기 만. 30만원 곱하기 92 곱하기 2.2 나누기 만 하시면 6,072원. 그래서 요거 먼저 같이 넣어 볼게요. 그래서 하나씩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로 오세요. 1번에다가 3억에 3천. 그래서 3억에 3천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3번에다가 4620에서 1100 빼서 3520이잖아요. 그래서 3200에 320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손확정됐다라고 나오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만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15만원. 그 다음에 예정신고 누락은 여기입니다. 33번. 그래서 300에 30. 일단 요거 먼저 넣으시고 이상한 거 있으시면 질문하세요. 없으면 1분 후에 다음 걸로 넘어갈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공급대가 1100만원 포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고, 만약에 마지막에 제외되어 있다 그러면 또 1100을 더해줘야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 왜냐면 제외란 뜻이 포함 안 시켰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미 3억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실 때. 그러니까 말장난이 되게 좀 있어요. 어렵게 낼 때 특히. 쉽게 낼 때는 말장난 잘 안 하는데 좀 합격자를 좀 줄여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좀 말장난을 좀 심하게 하는 시험 중에 하나인지라. 그 다음에 여기 가산세는 여기 62번에다가 이거 종이세금 계산서로 나오면 62번에다가 그냥 금액 치시면 자동 계산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71번에다 넣는 거예요. 요거 신고불성실은. 그래서 30만원에 7,500원. 그 다음에 납부지연은 30만원에 6,072원. 그래서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은 일단 매출 파트는 끝. 네. 누락된 중세금 계산서는 네. 발급을 안 한 걸로 취급을 하는 건가요? 결론은 그렇죠. 누락이라는 뜻이 발급은 했는데 빼먹은 거잖아요. 그러면 국세청에서는 모르고 있었던 거니까 아예 발급을 안 한 걸로 인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되게 예전에 이렇게 나온 적도 있었어요. 이기 예정 신고시 누락된 세금 계산서인데 전자세금 계산서로 또 뭐 전송했다 뭐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때는 그냥 지연 그렇죠. 지연 제출은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 말 진짜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어떤 가산세를 구할 거냐 말 거냐 그거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매입 자료. 그래서 이분들이 일부러 매입 자료는 그나마 쉽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매입 과세의 일반, 그 다음에 매입 카과의 고정. 비장치는 감가상각하기 때문에 고정으로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 두 개는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 10번에다가 얼마에 얼마요? 1억 2천에 1200. 그 다음에 카드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두 개네. 메이카가의 일반도 있죠. 메이카가의 일반이 얼마냐면은요 2200에서 하여튼간 이거 내신 분 못된대. 275만원을 빼고 나누기 110 곱하기 100 하면 1750이에요. 그래서 일반은 1750에 170 얼마요? 5만원. 그 다음에 메이카과의 고정은 250에 25만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는 거예요. 여기 가서 41번에다가 얼마라고요? 1750에 175. 그 다음에 42번에다가 250에 25만원 정리하세요. 여기 1200 빠졌네. 이런. 이렇게 정리하시고 2분 후에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이상한 거 있으시면은 이야기하세요. 설명 계속 드릴게요. 해요? 지연 전송은 언제까지냐면은 이때까지가 지연 전송이에요. 그 신고 있죠? 네. 우리 전송은 이때까지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발급일 무슨 날까지? 다음 날까지. 그러면 우리 1기 확정을 예로 들어 드리면 1기 확정이 6월 달까지잖아요. 4월에서 몇 월이에요? 6월. 그러면 세금 계산서는 아무리 늦어도 7월 10일까지 발행은 하셔야 돼요. 7월 10일까지. 왜냐면 이거 좀 골치 아픈 얘기이긴 한데 세금 계산서는 원칙은 저기 공급식이고요. 예외는 다음 달 며칠까지예요? 10일까지. 그래서 10일까지니까 요 신고할 때까지 깜빡했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신고할 때까지 전송을 안 했어. 그러면 미전송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원칙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런 경우죠. 어떤 경우냐면은 내가 만약에 6월 10날 세금 계산서 발행을 했어. 그러면 전송은 언제까지예요? 네, 다음 날이니까 6월 며칠까지요? 11일까지 전송을 해야 돼. 근데 깜빡하고 7월 20날 전송했어.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요거는 지연 전송. 왜냐면 신고하기 전까지 전송을 했으니까. 그럼 지연 전송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7월 25일까지 전송을 안 했다. 이렇게 나오면은 요때는 무슨 전송이 되는 거예요? 미전송. 그래서 날짜 놓치고 나중에 하면은 지연 전송이 되는 거고요. 우리 완전히 깜빡하고 빼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무슨 전송이 되는 거예요? 미전송. 나온 적은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근데 이런 건 좀 안 냈으면 하긴 하는데 뭐 시험 내시는 분 매미니까 대략적인 루트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물어보세요. 요게 처음 그 이야기를 네. 세금 계산서 자체는 막 면세도 받을 수 있지만 문제 자체는 부가가치세니까는 과세
과세 그렇죠. 과세죠. 면세 안 나와요. 세금 계산서를 네. 푸는 건데 그렇죠. 근데 전자세금 계산서가 아니면은 이거 따로 내가 직접 통에다가 메일 보내야 한다는 의미. 아니에요. 전자세금 계산서로 하면은 무조건 가산세네요. 네. 그냥 우리는 신고할 때 세금 계산서 몇 장 발행했다 이것까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법인이잖아요. 시험 볼 때. 법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전자로 발행 안 하면 무조건 이거 내셔야 돼요. 네. 왜냐면 우리는 시험 볼 때 뭘로 나오기 때문에 법인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종이로 발행했으니까 신고만 하면 괜찮을 거야. 이건 아니에요. 종이로 발행하면 무조건 가산세 내셔야 돼요. 왜냐면 법을 어겼으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네. 그 다음에 3번으로 오세요. 요거는 무조건 맞추셔야 됩니다. 네. 이것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점수가 조금씩은 다들 올라갈 수 있어요. 일단 여기로 와주세요. 요거 날짜를 일단 바꾸시는데 1기 예정이니까 1월에서 3월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이거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점이 꼭 요거 먼저 확인하세요. 마감으로 되어 있는지. 그래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나가시고 그 다음에 여기로 가는 거예요. 전자신고. 그래서 이거는 외우세요. 하는 방식을. 그래서 전자신고 가시고 그 다음에 1월에서 3월 치시고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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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면은 요렇게 마감된 게 떠요. 그래서 마감된 게 뜹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시면 제작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제작 누르시고 그 다음에 암호 치시고 그 다음에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가는 거예요. 홈택스. 그래서 홈택스 누르시고 그 다음에 닫기 누르시고 여기 찾아보기 가셔서 제일 밑에 보시면 요겁니다. 무조건 밑에 있는 거 하나 있어요. 요걸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형식 검증하기 하고 1, 2, 3, 4, 1, 2, 3, 4 하시고 그 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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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전자파일 제출하기 확인 그 다음에 여기 나오면 닫기 이렇게 하면은 끝. 그래서 이 정도면은 못할 수준은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한두 번만 연습하시면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아니니까 꼭 준비 잘 하셔서 꼭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제 4번은 결산입니다. 그래서 문제 4번 결산 같이 한번 해보시면은요. 항상 이게 먼저예요. 뭐가 문제냐면 1번 수, 2번 도수, 3번 도수, 4번 도수, 5번은 자. 그래서 자동 수동 요거 먼저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일단 1번 우리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비용. 그래도 모르겠으면은 증가시키라 그랬어요. 감소시키라 그랬어요. 감소하라고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대변에 소모품 B. 그 다음에 소모품 B의 옆집은 무조건 소모품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소모품. 그리고 금액이 하나 나오면 무조건 그 금액 쓰면은 답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예요? 530.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2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매도 가능 증권. 이건 좀 난이도가 있어요. 이거는 처음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취득은 차변의 매도 가능 증권 1500. 그 다음에 대변의 현금 1500. 그 다음에 전기말은 차변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20.
그 다음에 대변의 매도 가능 증권 20. 근데 중요한 건 얘는 자본이기 때문에 무슨 처리하셔야 돼요? 상계 처리. 그래서 기말은 매도 가능 증권 70. 그 다음에 기존에 손해본 거 얼마 있었어요? 20. 그래서 나머지만 뭐가 된다고요?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50. 정리하세요.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그 상계 처리 그런 거 좀 조심하세요. 그다음에 3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차기. 그래서 차기의 뜻은 우리 내년 거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 거 먼저 받은 겁니다. 그래서 먼저 받았다 선수 수익. 그 다음에 이자 받았죠. 그래서 이자 수익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은요, 다음에 보시면 그 다음에 4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장기 차입금하고 그 유동성 장기 부채랑 2년 연장. 그래서 보시면 차변의 유동성 장기 부채 2000 중앙.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1년 넘던 게 다시 1년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장기 차입금. 그리고 이거 설명 안 드렸구나. 큰일 날 뻔했네. 2번 넣으실 때 여기 잠깐만 봐주세요. 2번 넣으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매도라고 치면 똑같은 게 두 개 있거든요. 밑에 거예요. 위에 거는 1년 이내일 때. 그러니까 똑같은 게 두 개 있으면 위에 거는 1년 이내, 밑에 거는 1년 넘어갈 때. 그래서 그 두 가지 잘 좀 봐두시고 그 차이점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에 5번. 5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저기 제조 공장하고 영업부서. 그래서 보시면 우리 결산, 자동 결산은 여기에서 하는 겁니다. 결산 자료 입력해서. 그래서 요거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몇 월에서 몇 월이세요? 1월에서 12월이죠. 그래서 1월에서 12월 하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F 감가 치시면 이렇게 500번대 있어요. 500번대가 공장입니다. 그래서 공구와 기구 가셔서 125, 그 다음에 자동차 가셔서 350. 그리고 마지막에 무슨 추가 누르세요? 전표 추가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요거 꼭 확인하셔야 돼요. 자동 결산 분계 완료. 그 부분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원천징수에서 여기 사원 등록. 사원 등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밑에다 107번 윤영수님 710121256667 그 다음에 2022년 4월 1일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넣을 거 없고요. 그 다음에 부양가족 명세 가셔서 윤영수 본인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총급여 7,200. 총급여 7,000 넘으면은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초과되면은 저기 월세 공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산후조리원 안 돼요. 왜냐면 요 월세하고 산후조리원의 기본이 7,000이에요. 7,000만 원. 뭐 이 문제하고는 상관은 없습니다. 연말정산할 때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다음에 그래서 거기 뭐 본인은 별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희선님 배우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분리과세. 분리과세라고 나오면 거기에 얼마가 있든 빵이에요. 분리과세하게 되면은 세금 더 낼 거 없거든요. 그래서 요분은 여기에서 그냥 배우자. 그 다음에 어머님 송미라님 50122520136662 양도소득 금액 200이니까 부 100만원 넘었죠? 그 다음에 윤혜서 딸 그 다음에 뭐 딸은 별거 없고 그 다음에 아들 윤민율 민율이는 민율이도 별거 없고 그 다음에 형제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질병 관계로 별거. 무슨 관계로 별거라고요? 질병 관계. 그래서 원래 형제자매는 원래 같이 살아야 되는데 특수한 내용이 있을 때는 따로 살아도 돼요. 그래서 요분은 장애인.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원래는 저기 형제자매는 무조건 동거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맞는데 특수한 경우에는 따로 살아도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따로 살아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됩니다. 근데 그 문구가 없이 별거 중이다 그러면 형제자매는 안 돼요. 그래서 형제자매는 그런 부분 좀 주의하세요.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요거 이제 나오시고 그래서 저기에서는 형제자매 좀 한 번씩 더 시험 보기 전에 간단하게 훑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연말정산으로 오세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게 저기 308번이고요. 여기 부양가족 가셔서 요거 먼저 하셔야 됩니다. 김혜수님은 복권 당첨 금액이잖아요. 복권 당첨금은 상관없어요. 그래서 60세 이상. 그 다음에 배우자 정현준짐인데 퇴직금액 300만원이면 100만원 넘었잖아요. 그래서 부. 그
그 다음에 이현진은 딸인데 소득 없죠? 그러면 20세 이하의 자녀. 주원이도 소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20세 이하고 자녀는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동생은 일용근로소득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일용근로하고 복권은 얼마가 나오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장애인으로 넣어주시면 끝. 그리고 장애인일 때 요거 조심하세요. 장애인 복지법인지 국가유공자인지 아니면은 중증환자인지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험료부터 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보험료 이진원 되고요, 이현진 되고요, 이주원 돼요. 그래서 결론은 다 됩니다. 그래서 여기 어디 갔냐, 보장성 보험 일반에 가셔서 어디 갔자, 80에 60에 그 다음에 55만원에서 195. 그리고 100만원만 넣어도 맞게 해주긴 해요. 왜냐면 한도가 100만원이라.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 여기 보험료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교육비 이진원 사이버 돼요. 이현진 태권도 안 돼요. 왜냐면 학원비는 누구만 가능해요? 미취학 아동만. 그래서 이현진 안 되고, 이주원 돼요. 그래서 여기 교육비 가셔서 본인 거에다가 120, 그 다음에 저기 어디 갔냐, 이현진은 딸이죠. 그래서 아이고, 보장성 보험이 아니고 이현진 태권도는 안 되고 유치원. 그래서 유치원 가셔서 220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의료비.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실손 의료보험금. 의료비 보시면 이진원님 되고요, 김혜순님 안 돼요. 그 다음에 저기 이현진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의료비는 여기에요. 부양가족에서 여기 가셔서 요거 잘 봐두십시오. 처음에 이진원 보면 국세청장에 그 다음에 금액은 110에 실손 몇이요? 60. 그래서 여기에다 꼭 실손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F2 요번엔 이현진도 국세청장 150. 실손은 없죠.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기부금 종교단체 김혜손님이니까 됩니다. 장모님 복권 당첨금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종교단체는 여기에요. 여기 종교단체 가셔서 종교단체 얼마요? 80. 그 다음에 신용카드
신용카드는 1950 더하기 618만원. 그래서 25680.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은 300 얼마요? 50. 그래서 350. 그 다음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신용카드 가셔서 2568.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가셔서 350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금저축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진원 본인이죠. 그러면 여기 연금저축 가셔서 F2 우리은행 1012-4588-200 납입금액은 200. 그 다음에 나머지 없죠? 그래서 정리하시고 이상한 거 있으시면 질문하세요. 답해 드릴게요. 그리고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잠깐만 봐주세요. 여기 연금저축 등 1이라고 보이세요? 1. 그다음에 여기 뒤에 연금저축 등 2. 요거는 거의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월세주택임차 요 3칸 있거든요. 이거는 본인 것만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가끔씩 이거 나와요. 배우자 거 연금저축 넣어줬대. 이거 안 돼요. 본인 것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위에 있는 나머지 탭들은 본인 것만 가능하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잠깐 쉬었다 5시에 시간 남으면 푸는 거 있죠?